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조그마한 마을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신봉하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켈로스였고 그는 사람들에게 무지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르켈로스는 자신의 마을에서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회관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큰 행사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사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기대와 궁금증을 안고 회관에 모였습니다. 아르켈로스는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각자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르켈로스는 마을이 대장장이인 데메트리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데메트리우스, 당신은 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요? 데메트리우스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평생 해왔지. 철을 모른다면 대장장이라고 할 수 없지. 그렇다면? 아르켈로스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철은 왜 녹슬 줘? 데메트리우스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비와 습기 때문 아닌가? 아르켈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데메트리우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질문을 받으니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아르켈로스는 이제 마을의 농부인 클레오메네스를 찾았습니다. 클레오메네스, 당신은 곡식을 잘 재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클레오메네스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난 내 밭에서 나는 곡식이 최고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다면? 아르켈로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어떤 해에는 곡식이 더 잘 자라나요? 클레오메네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날씨가 좋아서겠지. 이번에도 아르켈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지도자인 니코마코스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니코마코스, 당신은 이 마을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니코마코스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모든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가족사를 외우고 있다네. 아르켈로스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왜 때때로 갈등을 겪나요? 니코마코스는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닐까? 그날 아르켈로스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켈로스는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르켈로스는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각의 순간을 경험했고 앞으로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탐구해 나가면서 마을 전체가 보다 지혜롭고 풍요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르켈로스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에도 퍼져나갔고 결국에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알렉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노랫소리에 눈을 뜨고 같은 경로로 출근하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알렉스는 익숙한 일상에 안주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알렉스, 너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 삶을 기꺼이 살고 싶겠니? 꿈은 그 질문을 던지며 끝났고 알렉스는 괜히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질문은 점점 그녀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회사로 향하는 길가의 풍경을 볼 때마다, 같은 자료를 분석하고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헛된 꿈이라고 여겼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을까? 아리송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그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출근길을 달리해 새로운 카페에 들르고 점심시간에 같은 동료들과만 어울리던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대신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그림 수업에 등록해 평소와 다른 저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그녀는 삶의 새로운 색채를 더하게 되었고 당연히 그녀의 일상적인 대화나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알렉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변한 게 분명해. 비결이 뭐야? 라고 물었고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영원히 반복될 삶이라면 좀 더 재미있게 살고 싶어서 그런가 봐. 그때부터 알렉스는 영원 회귀의 개념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하며 자신의 작은 변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용기를 얻고 각자의 방식대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퍼져나가 영원 회귀라는 개념은 더 이상 무거운 철학적 담론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종의 삶의 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만약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알렉스는 그 속에서 삶이 얼마나 다양하고 특별할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반복될 삶이라면 그것은 가장 사랑스러운 삶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자신의 하루를 조금씩 더 빛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야말로 그녀가 자신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존 롤스의 차등 원칙을 통해 전하는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 속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로 롤스의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래전 마법과 신비가 가득한 롤스 왕국이 있었다. 롤스 왕국은 평화롭고 번영했지만 다른 왕국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했다. 왕국의 중심에는 치밀하게 조직된 성이 있었고 성을 둘러싼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명망 높은 귀족, 기술을 가진 장인, 그리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농부들도 있었다. 왕국의 지혜롭고 고뇌하는 왕 필로소퍼스 왕은 왕국의 불평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왕은 매일 밤 마법의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한 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마법의 거울 속에서 존 롤스라는 사상가의 이론을 보게 되었고 차등 원칙에 대해 알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왕은 불평등이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 불평등은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아침이 되자 필로소퍼스 왕은 왕국의 모든 구성원을 대성당에 모으고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사랑하는 롤스 왕국의 시민들이여, 우리는 서로 다른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회의 발전은 가장 약한 자를 돕는 데 있다. 우리는 우리의 부와 기회를 나눠 그들을 끌어올릴 것이다. 왕은 왕국의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기 시작했다. 귀족들은 그들이 가진 풍부한 자원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고 그 일자리는 주로 왕국의 최하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장인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 취약한 농부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필로소퍼스 왕은 각 계층이 서로의 손을 잡고 협력하는 사회를 꿈꿨다. 시간이 지나면서 롤스 왕국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최하계층의 생활 수준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로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어느 날 왕국의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롤스크로스였고 사람들은 그가 자라서 왕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라 믿었다. 롤스크로스가 커가면서 필로소퍼스 왕의 정신을 본받아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돕는 문화를 유지하려 했다. 롤스 왕국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결국 이웃 왕국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필로소퍼스 왕이 보여준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을 통제하면서 모든 구성원의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처럼 존 롤스의 차등 원칙은 한 왕국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이 교훈은 현대 우리 사회에도 깊은 영감을 준다. 우리는 불평등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불평등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정의를 찾기 위한 특별한 모험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작은 왕국 아르카디아였고 평화롭고 번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국은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로운 왕은 그의 신하들과 국민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르카디아 대학교의 총장이자 철학자인 아르만도 교수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왕국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공리주의자, 자유주의자, 덕윤리학자가 초청되었습니다. 그들 각각은 하나의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효율의 숭배자, 자유의 수호자, 그리고 행복한 현다로 불렸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효율의 숭배자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모토를 빛나게 하며 사회가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란 결국 결과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는 왕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자유의 수호자는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가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나 다른 누구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즉, 자유가 없는 정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를 구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현자는 법윤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의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지닌 덕성을 키우고 이를 통해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는 개인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공동체의 고유한 가치를 공유하는 삶이 진정한 정의의 길이라 설파했습니다. 이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동안 아르만도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논의를 경청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겁던 공기를 가르며 말했다. 이 세 가지 관점 모두가 우리 이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대 다수의 행복뿐 아니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며 동시에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덕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샌델이 강조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균형을 찾는 여정일 것입니다. 왕국의 사람들은 아르만도 교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정의를 찾으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아르카디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사회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르카디아의 교훈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의란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다양한 시각과 이해를 통해 우리는 점차 그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